횟감용으로 팔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횟감용으로 판매를 한 거겠죠. 사실 이런 건 매운탕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받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처TV 오늘로 21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파는 건 좀 아닌데 생선회도 아니고 이거 뭐 가래예요 뭐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전에 궁평항에서 먹었던 도다리 새꼬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던 도다리가 맞는지 상태가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 썬 거 좀 보세요. 이거 먹으라고 준 건지, 도다리가 계절에 영향을 받아서 저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상태가 안 좋은 걸 제가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도다리가 살이 물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물러진 상태가 좀 안 좋은 횟감용으로 팔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횟감용으로 판매를 한 거겠죠. 이게 새꼬시가 맞나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뼈째 썬 것보다는 그냥 포를 떠서 일반적인 회로 썬 것 같은데, 칼질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주렁주렁 매달려서 딸려 올라오는 그런 형상이고, 게다가 이 살점을 좀 보시면 약간 좀 번들번들하죠. 이게 기름기가 아닙니다. 이게 물에 빨고 닦고 해서 나온 그 번들번들함이고, 식욕이 좀 떨어지는 가래 같은 질감 있죠. 막 질겅질겅 껍질을 막 씹어서 먹는 듯한 그런 질감이 살점에서 느껴지는데요. 도다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도다리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뇌피셜로는 서해산 문치가자미가 아닐까, 아니면은 돌가자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란을 이미 마쳤거나 아니면 알을 가득 들었거나, 이 산란에 임박한 암컷이죠. 그 같은 경우는 이 몸엔 지방이 없어요. 알 쪽으로 전부 다 쏠리고, 알을 낳았을 때는 그 지방이 같이 알과 함께 방사가 됐으니 몸통은 되게 얇아지고 홀쭉해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포를 떠서 보면 뭔가 되게 번들번들번들 흐물흐물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겪어봤어요. 저는 시장에서 당하진 않았고, 일행이 12월경에 삼천포 앞바다에서 잡은 문치가자미를 좋다고 썰어 먹었는데, 그때 배가 홀쭉한 걸 보니까 알을 이미 낳았던 것으로, 문치가자미가 보통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제 산란하거든요. 서해산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서해산은 2, 3월경에 또 알을 벤단 말이에요. 한 2달 정도 늦으니까. 여기 지금 궁평항이고 서해 쪽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거 드셨는지는 따로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탐정놀이 좀 해야 되나요 이거? 옷차림을 좀 봐야겠는데. 뒤에 잠바도 있고. 일단 여름은 아니네요. 늦가을에서 겨울 정도? 아니면 2, 3월? 2, 3월에는 확실히 얘들이 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산란했거나. 그리고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도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는데, 애초에 상인분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장사하는 데만 이제 급급한 나머지, 본인이 어떤 횟감을 파는지, 어떤 상태의 퀄리티를 손님께 제공하는지, 그런 거는 사실 안중에 없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태를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거든요. 상태 안 좋은 건. 그래서 처분을 했거나 횟감으로. 사실 이런 건 매운탕감입니다. 수산물 오징어 구매 관련,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오징어를 사려고 했는데, 제일 윗줄에는 초코색으로 매우 신선한 오징어가 있었고, 두 마리에 얼마라고 해서 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윗줄에 오징어 한 마리와 그 아랫줄에 있는 오징어, 색도 별로고 상처도 있는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오징어를 한 마리씩 섞어서 주시길래, 윗줄에는 신선해 보이는 오징어로만 두 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상인이 짜증을 내시면서 오징어를 박스에 돌아 올리며 그렇게는 못 팔겠다고 하시고, 저보고 그러면 욕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해서 묶어놓고 가격차를 두고 파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수산물 판매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일단 요거는 사실 저는 양쪽의 입장을 좀 다 들어봐야 알겠는데, 요 글에서 느껴지는 정황만으로는 상인분이 좀 더 친절했으면 어땠을까, 좀 잘 설명해주고,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상태의 오징어를 같은 가격에 팔았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두 마리에 예를 들면 한 5,000원 팔았다고 칩시다. 아무리 봐도 위에 게 더 신선해요. 그러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위에 것만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상인은 이거 같이 한 마리씩 해서 5,000원에 파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애초에 이렇게 상태가 차이가 난다면 가격으로 좀 구분해서 판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품질 또는 신선도, 크기별로 가격을 다 차등을 둬서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약간 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 손님과 자꾸 이렇게 오해가 불거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아예 위에 것만 두 마리면은 이거는 그러면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에 가져가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표시를 좀 해놓고 팔든가.
수산시장이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앞으로도 젊은 층들이 수산물을 이용할 때 수산시장도 좀 부담 없이 이용하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마트를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남당항이죠. 흰다리새우 대하축제 판매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새우 택배를 시키게 됐는데 보통 이제 활새우를 팔면은 킬로그램에 35,000원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흰다리새우는 똑같이 1kg인데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새우고 그러면은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이득 아니냐? 그렇죠. 똑같이 살아있는 흰다리 새우고 무게도 똑같고 만약에 크기까지 똑같다면 무조건 마트에서 사야죠. 비싼 데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이 크기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흰다리 새우가 정확히 1kg에 몇 미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쇼핑몰도 그렇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게 킬로그램당 뭐 35미 정도 내외다 했을 때라면 남당항에서 판매되는 것이 킬로그램당 25미에서 26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갑각류라는 게 그래요. 말 그대로 갑각류, 갑각이 발달한 거잖아요. 새우도 그렇고 게도 그렇고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식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껍데기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살코기를 우리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와 새우 종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이 굉장히 많고 더 맛있고 그래서 가격도 같은 무게인데 더 올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초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새우가 킬로그램당 무려 35에서 40마리나 들어가요. 마리수도 많은데 가격은 더 싸. 그럼 이게 더 개이득 아니야? 그러는데 막상 드셔보시면 1kg에 25미 더 비싼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각각류의 세계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연산 대하와 함께 괴상한 아이가 잡혀서 연락을 드려요. 블랙 타이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블랙 타이거가 경남 남해 바다에서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연락을 드렸다. 예, 이거 보시면 자연산 대하가 이제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네요. 봤더니 이거 그거잖아요. 킹 타이거 새우네요. 예, 표준명으로는 얼룩새우라고 합니다. 다 자라면 40cm가 넘어가요. 요거는요 지금 크기로 대충 짐작해 보건데 청소년기를 막 지나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등 쪽이 약간 오렌지 색깔 페인트 칠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라면서 이제 사라져요. 지금 사라진 상태고 성체로 가는 단계로 보이는데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얼룩새우, 킹 타이거 새우도 예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아주 가끔씩 잡히기도 했습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죠. 해수온이 많이 올라갈 때 특히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이 유어가 잡히기도 합니다. 크로시어가 발달할 때 해류를 타고 밀려왔다고 이제 봐야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울이 되면 그 수온에 적응 못하고 사멸이 되는 사멸 해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이다. 지금 제주도 앞바다, 남해 앞바다가 거의 아열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킹 타이거 새우가 우리 앞바다에서 이제 서식할 날도 머지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꽃게를 샀는데 꽃게에 보면 작은 구불구불한 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먹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요거는요 수컷 꽃게의 생식소, 즉 정소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것은 연글면요 밥알처럼 쌀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기도 하고 꾸불꾸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짝짓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곤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식소이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로 쑥이미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쑥이미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악마의 물고기라고도 하고 이 등가시가 독이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은 며칠간 고생합니다. 근데 이 쑥이미는 드셔도 됩니다. 원래 식용어고 매운탕이 특히 맛있고 지리, 맑은탕도 맛있고 회도 맛있는데 자 이분은 이제 부산에서는 삼색이라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흔히 삼식이라 하는 거랑 좀 닮긴 했죠.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니 쑥이미인 것 같아서 좀 먹고 나서 찝찝했던 모양이에요. 5,000원짜리 잡으러 먹었는데 독이 있는 것인가요?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영락 없는 쑥이미. 쑥이미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쏠치니, 쇠미니, 범치니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거 맛있는 물고기입니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제 등에 있는 지느러미 가시에만 안 찔려면 되는데 이것도 보통은 어부들이 잡자마자 바로 꺾어버려요. 잘라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수조했을 때 다른 물고기들한테도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취급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쑥이미와 삼식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쑥이미가 마치 독사처럼 삼각형으로 생겼고 대가리가 좀 작고 입도 좀
좀 작고 그리고 좀 더 인상이 험악합니다. 동해에서 이거를 참소라라고 팔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소라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동해 쪽에서 나는 흔히 이제 심해고등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대나팔고등, 나팔고등, 대나발고등, 뭐 명주고등 뭐 많은데 정확한 이름은요 명주매물고등이라고 합니다. 대형이고 사실 요거는 굉장히 맛있는 고등류예요. 맛있으면 또 참자를 붙이잖아요 어민들이.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거를 참소라니 참고등이니 이렇게 붙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서해 쪽에 참소라랑 또 헷갈리거든요. 그 핏불고등이랑. 또 핏불고등은 통째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는 살 속에 테트라민이라는 그 신경독이 있어요. 그 타액선이라는 지방종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기름덩어리. 그거를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뭐 식당에서 나온 거면 다 알아서 제거를 하겠지만 직접 사다 드실 거면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중복이 되면 상거래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또 독까지 있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러면은 이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사는 사람도 혼동이 없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단편적인 질문입니다. 마라도 낚시 중에 처음 본 어종이라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줬다고 합니다. 얘는 제주도에서 잡힐만한 어종이죠. 아열대성 어종인 농어라고 합니다. 농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선이고 주로 대만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시장에 가면은 꽤 많이 보이는 그쪽 나라에서는 거의 국민 생선입니다. 영어로는 밀크피쉬, 필리핀에서는 방우스, 방구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양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연산은 1m 넘게 크고 단독 생활하고 굉장히 맛이 있는 물고기인데 장과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냐? 그쪽에는 장과시를 다 일일이 제거하는 장인들이 있어요. 이 방우스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튀겨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그런 어종이 있죠. 여수에서 위탁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선인가요? 회로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해서 그러던데 식용은 불가능한 생선인가요? 날렵한 제비꼬리인데 조금 더 길쭉하고 생유새로 봤을 때는 그 무슨 민물고기 중에 뭐 준치도 아니고 누치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이게 신진도 안흥항에서 잡힌 적도 있었어요. 이 표준명은요 멸치가 아니고 닭멸치. 근데 멸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자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뭐 갯농어니 닭멸치니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약간 헷갈리게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열대바다 쪽을 회유하는 특히 이제 인도양 쪽에 회유하는 어류고요. 가끔 가다가 애들이 길을 잃고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혼액이 되는 건데 맛은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배탈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로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튀겨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낚시 중 잡은 물고기인데 처음 보는 물고기라 전부 민트색입니다. 오, 입속이 진짜 민트 색깔이네요. 민트색인 물고기가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돌팍망둑. 방언으로는 이거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젖쟁입니다. 왜냐하면 지읒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수컷은 배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랑달랑 달린 지읒이 이게 나와서요. 이게 수컷의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동해 쪽 지역 사람들은 젖쟁이라고 해요. 이건 식용 가치는 없고 워낙에 소형적이니까 가끔 이제 방파제에서 구멍치기 할 때 잡히는 어종이죠. 젖쟁이 잡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번에 파장에 가보니 엄청 큰 굼평선이가 있더라고요. 굼평선이라고 한다면 여수에서는 빡돔이라고 부르는 구이용 생선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사랑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생선인데 저는 이걸 굼평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어민분께서는 이걸 또 일곱동갈이나 동갈도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질의 추억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요거는요 일단 굼평선이도 아니고 동갈도돔도 아니고 일곱동갈이도 아니고 육동가리돔이라고 합니다. 주둥이도 조금 튀어나와 있고 살이 엄청 단단하고 맛있는 생선인데 얘네가 이제 뼈가 또 억세고 굵어서 살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생선은 아닙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회로 드셔도 좋고. 이렇게 이문저TV를 21편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컨텐츠 자체가 흥미롭긴 한데 뭔가 약간 부정적인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소비자 피해 그런 사건을 위주로 다루게 되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수산물 상인들은 다 사기꾼 천지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피해 사례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담 사례도 함께 다뤄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실 때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피해 사례 아니면 뭐 저울치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거나 미담 사례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되게 훈훈하고 좋은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